자, 오늘 게임전쟁 글쓰기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에세이, 수필을 작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필, 우리가 그 말의 뜻은 북 가는 대로 쓴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떠한 형식 제한 없이 주제도 자유롭게. 근데 이제 여기는 주제가 자유롭지 않은 거지. 선생님 주제를 이미 설정해 줬기 때문에 다만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까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랑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까라는 그 주제에 대한 예주 나름의 민성이 나름의 생각이 담겨 있는가 그 부분이 이제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흥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너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적절한 예화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기법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썼는가 이것도 이제 두 번째 평가의 기준이 되겠고 세 번째 평가 기준이 당연히 글이기 때문에 글 자체로서 얼마나 좀 완결성을 갖추고 있는 건가라는 것들 뭐 문장 표현이라던가 뭐 문장 구성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제대로 되었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친구 글에 대해서 합평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요게, 안, 요게 예주 거 맞아? 네, 맞아요. 음, 어, 잠깐만. 자, 예주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주제에 열광한다. 노래 가사, 영화, 드라마 스토리라인에서 사랑 내용이 빠지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연애, 사랑에 대한 주제가 오가는 일이 상당히 많다. 사랑이 그만큼 인간에게 중요하며 중요한 감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왜 그리 사랑이라는 주제에 열광할까? 사랑은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 사랑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는 이런 수많은 사랑 질문 중에서 사랑은 사랑에 빠진 사람을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해보려 한다.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로는 사랑에 빠진 사람은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도 하게 되고 항상 하던 행동도 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매번 후드티에 추리닝만 입던 사람이 와이셔츠에 청바지를 입게 되고 그렇게 똑부러지게 행동하던 사람이 허당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일상생활에 작은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을 때 하던 행동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그 사랑이 식었을 때는 그 사랑이 나에게 좋은 끼쳤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끼쳤을지 모른다. 짝사랑 상대가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라 나도 따라 피웠다가 사랑이 식은 후에도 끊지 못하고 내 몸에 해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상대가 부지런한 사람이 좋다 해 매일 아침 이불을 대고 산책을 하는 습관이 생겨버리면 평생 그 친구에게 감사해야 할 만큼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반면에 사랑을 하는 동안 자기의 의지로 본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상대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다. 게임 전쟁 도서에서는 여자 주인공 에스테르와 남자 주인공 토마는 사귀기 위해서 조건을 건다. 한 달 동안 토마가 컴퓨터, 핸드폰 등 모든 매체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컴퓨터는 토마에게 삶의 낙이었던 존재이지만 친환경을 사랑했던 에스테로의 조언에 따라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랑은 사랑은 사랑에 빠진 사람을 의식적으로 변화시키게 만드는 존재이다. 평소에 싫어하던 것도 자연스레 하게 하고, 좋아하던 것도 끊게 한다. 그러나 정작 나는 사랑에 빠진 기억이 없다. 애정을 가지긴 하지만 내가 쓴 글에서처럼 이성적인 사랑을 한 기억은 없는 것 같다. 미래에 내가 진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될지는 정말로 의문이다. 어, 밀성이. 일단 본인 생각하기에 진짜 에세이처럼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또, 끝? 끝. 네, 수고했습니다. 예주 글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성이 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음. 네가 날 바꿨어? 사랑이 날 바꿨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많이 나오는 대사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에 상대와의 관계를 위해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장면은 로맨스 장르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처럼 한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감정이다. 과연 사랑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까? 사랑에 위해서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많다. 가까이는 내 친구부터 멀리로는 책 속 인물들까지 사랑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다.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싫어하던 과목을 공부하던 친구도 있었고, 캐릭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덕후 팬으로 이어지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의 이상형이 되기 위해 운동이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 사람에게 받고 사랑할 용기를 얻는 한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따라 죽고 싶어 할 정도인 사람도 있으면 그저 슬퍼하는 사람도 있다. 자세한 것은 연애를 해봐야 알 것 같지만, 사랑은 우리를 크고 작게 변화시키고 그 길로 이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길로 가는 건 인간마다 느끼는 감정의 크기 등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은 우리를 지금까지 한 가지 이끌 수 있지만 그중 어떤 길로 갈지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을 것이다. 참고로 그 AI 세팅에 물어봤는데요. 거기에서 저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네, 밑에 건 제 거 아니에요. 자, 예주. 조금 간결하고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본인의 생각은 정확하게 전달된 것 같고, 그 정도에 따라서 변화의 정도도 달라진다는 그 민성의 의견이 잘 전달됐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쓴 글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주의 글과 민성의 글의 첫 출발이 비슷한 점이 있네. 뭐야? 도입부, 응? 음, 뭐가 비슷해? 영화 드라마. 아, 둘 다 사람들은 노래, 가사, 영화, 드라마, 스토리는 사랑 내에 빠지지 않는 거다라고 해서 사랑하면 이제 그 영화 이야기, 노래, 가사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두 사람 다 같은 어떤 그런 점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처음 시작 부분에서 다운표. 예주는 일반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썼어. 민성이는 대사. 구체적인 대사를 갖고 썼다는 얘기예요. 어? 다만 이 차이는 민성이 같은 경우는 내가 날 바꿔서 사랑이 날 바꿨어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게 특정 대사, 특정 드라마에, 특정 영화에, 특정 소설에, 특정 노래 가사에 대사임을 밝힌 게 아니라 그냥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내가 날 바꿔 사랑이 날 바꿨어. 요게 특정 노래, 특정 그 대사의 대사야? 아니면 네가 그냥 머릿속에 어, 그냥 생각해 쓴 거야? 어딘가에서 주워 들은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음. 어, 그 대사 자체를 어디에서 딱 특정한 거를 찝어서 쓰지는 않았어요. 음.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섞어서 썼지. 그러니까 예주는 아예 일반적인 거, 아예 원론적이고, 아예 일반적으로 쓴 거고. 그 다음에 민성이는 그것보다는 조금 구체적인데, 완전 구체적인 건 아니고, 중간 정도에 있는 거고. 이거보다 이제 더 구체적인 것들은 요즘 뭐 유행하는, 요즘 그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어떤 그런 인기 있는 드라마라던가, 인기 있는 영화라던가의 오늘 주제와 관련된 명대사, 이런 걸 직접 뭐 하는 거야? 인용하는 어떤 그런 방식도 있다는 거지. 아니면 그런 사건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도 있다는 거지. 이해가?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른바 구체성이 있을 때 더 생생하게 느껴, 사람들은. 음.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꼭 그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에피소드를 찾던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가사를 뭐 하던가 찾던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어, 아까 뭐, 챗 GPT 같은 거를 활용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랑 관련 명대사, 그럼 영화로 보는 사랑의 명대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뭐야? 찾아져 있잖아. 아니면 영화로 보는 사랑의 명대사에서 브런치 글이 작성된 것도 있단 말이야. 우리는 연애는 지루하고 힘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진심이었다.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가장 영화 같은 순간이 되었다. 영화 연애의 온도에서. 뭐, 사랑이 그렇게 사라지는데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믿죠? 사랑을 찾으려면 감정이 믿을 수밖에. 영화 블루 발렌타인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영화 대사를 지금 이렇게 뭐 한 거야? 사랑은 변하지 음, 않아. 단지 사랑의 마음이 변할 뿐이지. 영화 봄날은 간다 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에게 뭐 한 거? 필요한 거. 적절한 거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래서 이게 두 가지라는 거지. 옛날에는 자기가 직접 영화를 봤어야. 또 자기가 직접 책을 읽었어야 필요한 대사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생각해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요즘에는 직접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누군가가 뭐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정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조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를 가서 필요한 거 여러분이 뭐다 따다가 쓸 수 있다는 거지. 선생님이 그 지난번에 얘기했나? 그 출판사에서 또 기본소득에 관한 책을 네. 쓰자고 그래서 이번엔 동화에 관한 동화책 중학년 3, 4학년들 읽을 만한 동화책을 쓰자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막 무슨 얘기를 쓸까라고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이 이제 그 뭐야 아 선생님도 그럼 이제 자료 조사를 막 한단 말이야. 기본 아이디어를 한 다음에 자료 조사를 하는데 선생님이 그 남태평양에 그 섬나라들이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물에 잠기고 있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갖다 써야겠다. 그럼 선생님이 근데 거기를 직접 가봤으면 좋겠는데 안 가봤잖아. 그 팔라우라든가 피지라든가 그 선생님 무슨 뭐 어느 그 해가 제일 처음 뜨는 나라가 있대. 뭐 키리바시인가? 그런 나라가 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처음 알았어. 그럼 이제 그걸 조사를 해서 그 키리바시라는 그 섬에 대해서 선생님이 가봤으면 정말 잘 쓸 텐데 가보지 않았으니까 선생님 찾아보는 거야. 유튜브를 찾아봐가지고 누가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뭐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놓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 풍경을 선생님 눈으로 익히는 거야. 아니면 키리바시 그 시와 관련된 그 도시와 관련 나라와 관련된 글을 찾아서 계속 읽는 거야. 그러면서 그곳의 어떤 그런 감정, 느낌 이런 걸 선생님이 그 간접적으로만 느껴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누구의 언어로? 선생님의 언어로 이제 바꿔서 이제 다시 쓰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결국은 자기가 얼마나 시간을 쏟느냐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좋은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조사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야. 자, 어쨌든 지금 보면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주제에 열광한다. 노래 가사, 영화, 드라마, 스토리에 사랑이 빠지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주가 썼는데 요 것들이 일반적이야. 그러니까 민성도 이렇게 시작하고 예주도 일반 이렇게 시작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야. 좋게 평가 좋게 평가하면 무난하다. 무난하다 평가했어. 나쁘게 평가하면 뻔하다. 그치 뻔하다. 인정하다. 그러니까 무난하다 뻔하다는 한 몸이 한 몸. 양측면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생각했을 때 탁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거 말고 좀 더 뭐 특별한 게 없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뭐 해본다는 고민해 봐야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창의적인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더 좋고 근데 거기에는 또 뭐야? 위험 부담이 있어. 창의적인 것은 새로워서 좋을 수 있으나 또 그 얘기는 뒤집으면 남의 공감을 못 사. 너무 튀어.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 부담이 있어.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 나는 지금 그냥 무난하게 갈 건가? 나는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뭐해? 좀 튀겠을 건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고 자, 또한 일상생활에서 연애, 사랑에 대한 주제가 오가는 일이 상당히 많다. 사랑이 그만큼 인간에게 중요하며 소중한 감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어쨌든 뭐 이렇게 내가 처음에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차근차근 잘 써 내려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리 사랑이라는 주제에 열광할까? 사랑은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 사랑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라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문제 제기.
하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이런 수많은 사랑 질문 중 사랑은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해 답을 해보려 한다라고 해서 요게 이제 내가 앞으로 글을 써 나갈 것들이 어떤 글을 써 나갈 건지를 밝히고 있어. 그래서 지금 예주가 쓰고 있는 방식은 이른바 여기 부분이 뭐에 해당되는 거야? 논술에서 서로. 서론, 문제 제기, 주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방식이 또 이제 글의 방식이 두 가지야. 민성이도 사실 이렇게 썼어. 보니까 민성이도 서론, 주제를 제시하는 방식. 근데 이제 글 쓰는 방식이 이렇게 자기가 쓸 주제를 노골적으로 제시하는 방식, 드러내는 방식. 이게 일반적이야. 근데 또 하나의 방식은 주제를 굳이 내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겉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일부러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도 글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도록 알 수 있게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 사실은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기본소득에 대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쓰는 동화. 그럼 그게 최고야.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 동화를 읽으면 야, 기본소득이 중요한 거구나. 기본소득이 필요하구나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안 했지만 그 정신 그거를 뭐 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제일 좋은 최고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 없기 때문에 나 지금부터 뭐 할 거야?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기본소득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기본소득을 잘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사실은 뭐야? 최고는 아니라는 거야. 그 밑이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쓸 때, 내가 주제가 이거다라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있고, 그걸 노골적으로 꼭 드러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드러내는 게 잘못이 아니라 드러내는 게 일반적이야. 그런데 드러내지 않아도 뭐하다? 괜찮다. 드러내지 않은 글이 때로는 더 뭐해? 더 세련된 글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위험해. 주제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내가 글을 정말 잘 쓰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 주제를 뭐 할 수 있어? 모를 수. 모를 수 있어. 혼동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주제를 드러내면 최소한 그 사람들이 내가 하려고자 하는 말이 무언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헷갈릴 일은 없잖아. 안전하잖아. 어? 근데 세련되지는 않은 거야. 딱딱한 거야. 반면에 주제를 뭐 하는 경우에 감추어 두는 경우에 더 세련되고 더 수준 높은 글이지만 사람들이 모를 혼동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예주나 민성이가 이렇게 주제를 서론 비슷하게 주제를 드러내는 글을 쓸 수도 있어야 되지만 주제를 굳이 뭐 하지 않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글을 쓰는 그런 방식으로도 글 쓰는 걸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선생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성아 이해 가니? 네. 아, 그래서 꼭 그러니까 특히 에세이라서 그래, 에세이. 수필이라서 그래, 수필. 논술 같은 경우는 주제를 드러내는 게 기본이야. 오히려 주제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극히 드물어. 근데 수필은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주제를 애써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들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드라마, 영화, 그리고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로는 사랑에 빠진 사람은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도 하게 되고 항상 하던 행동도 하지 않게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아 어쨌든 뭐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쓰고 있는데 요 예를 든 부분들이 아까 민성이와 마찬가지지. 구체적인 예가 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예를 들어 쓰고 있는 거야. 이런 부분에서도 너가 조금 더 이제 뭐하게 구체적으로 무슨 영화에서 어떻게 아니면 김모 씨는 32살 김모 씨는 원래 뭐뭐한 사람이었는데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좀 더 뭐하게 된 거야? 구체적인 날 것을 보여주는. 근데 그 날 것이 더 생생함을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 효과가 있다는 거야. 반면에 이제 이것들은 이제 안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이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은 적지. 이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일상생활에 작은 변화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요 단어 선생님 좀 눈에 걸려. 왜 선생님 이 단어가 눈에 걸릴까? 음,
응? 선생님, 왜 이 작은이라는 글자가 선생님 눈에 걸리는데, 왜 선생님 이걸 지적했는지 혹시 윤석열 애들이 잘 모르겠어? 작은 변화만 있는 건 아니라서. 작은 변화 있는 거 아니라서. 여기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디까지 이끌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평소 하지 않는 행동도 한다. 항상 하지 않은 행동도 하지 않게 된다. 요게 과연 작은 변화냐라는 얘기지. 이게 만약 작은 변화라면 사랑은 결국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별로 뭐해? 크게 변화, 변화시키지 그쵸. 않는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잖아. 근데 요 이야기의 흐르면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 하지 않았던 것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작은 변화야? 요건 작은 변화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점에서 이제 물론 예주가 이게 어쨌든 사랑은 이게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소소하게는 바꿀 수 있지만 큰 변화는 없다. 이게 예주의 기조야. 그러면 요게 맞아. 요 단어가.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사랑은 사람을 뭐해?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요런 단어는 그 글의 흐름상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된다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네. 요 한 단어가 사실은 뭐 글 전체에서 극히 일부잖아. 근데 이런 한 단어가 이른바 오게티라는 말 들어봤어? 네. 오게티다. 그냥 그 뭐야 뭐라 해야 되나? 선생님 차가 세차를 안 해가지고 먼지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어. 어? 근데 거기에 티끌이 하나 더 왔다고 표시가 안 나. 왜? 이미, 이미 더러웠으니까 티끌 하나 더 붙나 안 붙나 별로 표시가 안 난다는 얘기야. 근데 세차를 하고 바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막 번쩍번쩍 빛난다는 얘기야. 근데 새똥이 이게 툭 떨어졌어. 그럼 그건 뭐야? 티가 확 난다는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네. 그런 점에서 그 새똥 하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새똥 때문에 그 세차를 한 어떤 그런 보람 이런 것들이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린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런 단어 하나를 어떻게 정확하게 사용하느냐, 적확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요건 디테일하게 부분들에서 조금 더 이제 그 민감하게 그 단어를 다룰 줄 알았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랑에 빠졌다는 행동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모른다. 요거 문장 네. 너무 길어. 그래서 지금 아, 요 문장 같은 경우 너무 길기 때문에 요 문장을 좀 뭐 했으면 좋겠다? 잘라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물론 이렇게 그 문장을 길게 쓰는 경우도 많아. 우리가 그걸 만연체. 반면에 문장을 짧게 짧게 끌어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간결체. 그래서 옛날에는 만연체가 유행했었어. 만연체로 써야 왠지 멋스럽게 보이고 더 유식해 보이고 막 이랬었어. 요즘은 분위기가 만연체가 아니라 뭘로 쓴다고? 간결체. 간결치. 짤막짤막하게 스피디하게 글을 쓰는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간결체로 쓰는 어떤 그런 분이 있어. 물론 이제 예주가 어떤 효과를 노리고 난 클래식하게 글을 쓰겠다. 난 고전적으로 글을 쓰겠다. 나는 왠지 글을 좀 이렇게 다른 좀 진중하고 뭐 장엄하고 좀 무겁게 쓰겠다. 이러면 만연체가 어울릴 수도 있어. 그래서 예주가 그런 의도를 갖고 쓰는 거라면 그렇게 쓰고 그렇지 않다라면 그냥 뭐해? 간결체로 쓰고 해서 그런 점에서 이제 예주가 글을 또 어떻게 쓸 건가 생각해봐야 되고 짝사랑 상대가 담배를 피던 사람이라 나도 따라 피웠다가 사랑의 시그널이 끊지 못하고 내 몸에 해가 되는 걸 생길 수 있고 상대가 분이 좋다 해서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 지금 이 음,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단 몇 문장으로 이루어진 거야?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 두 문장. 문장으로. 그런 점에서 이제 요것들을 굳이 이렇게 문장을 길게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거지. 문장을 좀 끊어서 요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네 문장 또는 다섯 문장으로 가도 상관이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 자 예주가 점집에 갔어. 그랬더니 그 점집에 점쟁이가 이렇게 말했어. 올해 예주가 모쏠에서 벗어나 남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음, 점쟁이가 얘기를 했어. 그러면 예주
그 점쟁이가 점 잘 보는 거야? 아니요. 아니지. 너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 점쟁이 말은 100% 맞잖아. 근데 왜 뭘 잘못 본 거야, 그 사람이? 당연한 얘기를 너무 당연하지 않은 듯이 하고 있으니까. 아니, 바로 그거지. 생기든가 말든가 둘 중에 하나는 되겠지. 어. 당연한 일을 굳이 그 예언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예주 이 글을 읽다 말고 왜 갑자기 그 점쟁이 얘기를 해? 그런 느낌이 나서? 그러니까 왜, 뭐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 음, 어? 그리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네가 지금 어, 남자친구를 사귀면 너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라는 말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뭐한 말이야? 당연한, 뻔한 말, 당연한 말 아니냐는 얘기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아,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물론 이거 쓸 수 있어.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가 논해야 될 건 뭐냐면 왜 사랑은 이렇게 사람을 뭐 하는가? 변화시키는. 변화시키는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왜 사람은 그렇게 변화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예주의 고민들이 이 글 안에 드러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들. 그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예주가 이 정도 말하고 있는 그 현상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예주 글을 읽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도 그냥 뭐 할 수 있는 내용이야? 생각하고 깊이 있게 생각 안 해봐도 그냥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얘기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의 수필이, 어떤 사람의 에세이가 사람들의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 새로운 방식들, 새로운 내용들, 뭔가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그 글이 나에게 뭐 한 거야? 의미 있게 다가온다는 거지. 근데 뻔한 얘기, 나도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거는 시시한 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려면 뻔한 얘기를 쓰지 않으려면 결국 예주가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조사하고 그래서 어떤 그 예주만의 어떤 그런 이야기, 예주만의 생각이 담긴 어떤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열 때 정말 좋은 그런 수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반면에 살아가는 동안 자기 의지로 본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상대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뭐야? 예주야? 그, 앞에 자기 의지는 응.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아,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겠다라고 어, 얘기하는 거고, 어, 상대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는 응. 상대가 나한테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의 요구 없이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저 사람에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변하는 것.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난 변하고 싶지 않았으나 상대가 요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변한 것. 타율적으로. 음, 그래, 그래. 그런 점에서 어쨌든 좋은 점은 예주가 이렇게 다각도로 여러 측면을 이렇게 분석하려고 든 것은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좋은 점이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선생님이 지난주 잠깐 얘기했었는데 게임 전쟁이라는 책을 읽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임 전쟁의 책의 이야기를 적절하게 인용해 쓰고 있다는 점. 요것도 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다른 수필 쓸 때는 이 책 갖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써야 될 이유는 없지만 선생님이 이제 게임 전쟁을 읽고 나서 이제 글을 쓰라고 한 거기 때문에 요 게임 전쟁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쓰고 있는 점들은 선생님 입장에서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 음, 어쨌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한 그런 사례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여자 주인공 에스테르와 남자 주인공 토마는 사귀기 위해서 조건을 건다. 근데 요 부분에서 이제 여기 여자 주인공 에스테르와 남자 주인공 토마는 사귀기 위해서 조건을 건다? 한 달 동안 토마가 컴퓨터, 핸드폰 등 모든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다는데 여기 부분에서 그럼 정확한 건데 에스테르와 남자 주인공 토마는 사귀기 위해 조건을 건다고 그러면 서로 조건을 건다라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 음, 여기는 주인공 에스테르가 남자 주인공 토마에게 사귀기 위해서 뭐뭐 하라고 조건을 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가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컴퓨터, 핸드폰 등 모든 매체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컴퓨터는 토마에게 낙이었던 존재이지만 친환경 살았던 에스테르의 조건에 따라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요거 쓰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 부분에서 이 책의 이야기 인용하는 부분들을 요 정도 써가지고는 게임 전쟁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요 맥락을 알기가 좀 뭐해? 어렵, 어렵지 않나. 그런 점에서 예주가 이제 만약에 이게 이렇게 온고지 매수가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어? 짧은 글을 쓰는 상황이라면 이 정도로 압축해 쓸 수밖에 없어. 온고지 매수 제한돼 있는 경우에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온고지 매수가 특별히 제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야기를 좀 더 네가 뭐하게 더 그 훈련. 길게 더 충분히 쓰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좀 효과적이지 않겠는 건가. 그래서 어, 본인을 변화시키는 상대에 의해서 바뀌어진 경우가 있다는 부분에서 토마가 에스테르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에스테르가 토마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면서 만약 토마가 컴퓨터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을 한 달 동안이었나 뭐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사기했다고 조건을 내걸자 그동안 뭐 가장 뛰어난 해커였기 때문에 토마가 어, 핸드폰과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이 실감나게 재미있게 그려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뭐 이런 얘기들인데 이제 쭉 이렇게 펼쳐갔다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사랑에 빠진 사람을 의식적으로 변화시키게 만드는 존재이다. 평소에 귀찮아하던 거 싫어하던 것도 자연스레 하게 하고 좋아했던 것도 끊게 한다라고 썼는데 요 이야기는 이미 아까 어디서 했던 거야? 여기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되풀이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도 이제 뭐 좋게 말하면 결론 부분, 결론 부분에서 앞에서 했던 얘기를 요약 정리한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주가 지금 수필이라고 하지만 이른바 논술의 기본적인 형식을 따라서 쓰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알게 모르겠지만 예주가 그게 이제 몸에 배인 거야. 그래서 물론 수필 형식이었기 때문에 논술의 형식을 띈 수필을 써도 상관없어. 그렇게 써도 돼. 다만 쌤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데 그게 너도 모르게 네 몸에 습관이 배어가지고 그런 형식으로만 쓴다라면 그건 문제라는 거야. 다른 형식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너가 이 글에는 이 형식이 제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요 형식을 썼다. 그럼 그건 좋은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요 형식 밖에 쓸 수가 없어갖고 요 형식으로만 썼다.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럼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지. 너가 뭐 민석이한테 생일 선물을 주는데 네가 쿠키를 구워줬어. 크리스마스 선물 주는데 또 쿠키를 구워줬어. 음, 민석이가 무슨 뭐 학교 갔는데 또 쿠키를 구워줬어. 그랬을 경우에 너가 선물을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민석이가 쿠키를 좋아하고 뭐 이래서 쿠키를 구워준 거라면 그건 최고의 선택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쿠키를 굽는 거 외에는 다른 게 할 수 없어. 쿠키만 구워줬다라고 하면 그건 별로 감동적인 건 아니라는 거지. 네가 뭐 쿠키를 구워줄 수도 있고 때로는 손편지를 써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종이학을 접어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카트 파트를 열어줄 수 있고, 지금 그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됐니? 네. 아, 그러나 정작 나는 사랑에 빠진 기억이 없다. 애정을 가지긴 하지만 내가 쓴 글에서처럼 이성적인 사랑을 한 기억은 없는 것 같다. 이게 뭔 말이야? 아, 애정을 가지긴 하지만 내가 쓴 것처럼 이성적인 사랑을 한 기억은 없는 것 같다. 이성적인 사랑이란 게 뭐야? 앞에서 나온 나를 아니, 그 나를 변화시킬 만한 그런 거를 하는, 그게 이성적인 사랑이야? 이성이 뭐야? 예주가 생각하는 아, 이성이 뭐야? 이성은 어. 남녀. 남녀. 이성 간의 사랑, 그럼 이성 간의 사랑이겠지. 이성적인 사랑이. 네, 이성 간의 사랑. 이성적인 사랑이라고 쌤은 이거를 보면서 되게 많이 헷갈렸어. 이성적인 사랑이 도대체. 우리가 이성과 감정 얘기거든. 음, 그래서 보통 사랑은 우리 냉철한 이성, 우리가 생각을 컨트롤하는 생각이 아니라 뭐 심장, 감- 가슴으로 사랑한다는 거지. 나도 모르게 느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는. 그래서 근데 이성적인 사랑이라는 게 뭔 말인가 했는데 이성 간의 사랑을 한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애정을 가지긴 하지만 이건 또 뭔 말이야? 애정을 가지긴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너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예를 들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 신에 대한 사랑을 내가 느껴본 적이 있지만
이성 친구에 대해서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네. 그럼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장 역시 마찬가지. 아까 앞에 잠깐 그 뭐야 작은이라는 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 문장 표현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 건가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따르는 거지. 그래서 예주가 너가 전하려고 하는 것들을 정확한 표현으로 전달해야 너의 뜻이 분명히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진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될지는 정말로 의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의문이라는 단어도 문제. 음, 의문이란 말은 언제 쓰는 거야? 네가 그 일을 할지 의문이다라는 말은 안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미래에 진짜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될지는 정말로 뭐하다? 궁금하다. 음, 만약에 궁금하다면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뭐 하는 거야? 몰라요. 모르는 거야. 중립적인 거야. 근데 정말로 의문이다라는 거는 설마 내가 그러겠어?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지. 그렇다면 이 글에 있어 너는 사랑이 사람을 그렇게 뭐야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식의 얘기가 돼버리는 거지.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네가 그 톤을 갖고 쓴다면 이 언어가 맞아. 근데 그 톤으로 쓴 게 아니라면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그 뉘앙스 느낌을 정확하게 살려서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랑이 뭐길래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 것일까? 어? 그럼 너가 찾아봐야지. 그 사랑을 하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 해서 뭐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둥, 뭐 사랑을 하면 무슨 뭐 호르몬이 막 분출돼가지고 뭐 어떻다는 둥, 뭐 이런 그 신체 생리적인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막 분석을 막 해놨다는 얘기야. 그럼 그런 것들 네가 찾아서 공부하고 너 나름대로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이해하고 그런 내용들 너가 이제 글로서 작성을 하고 아니면 그 더 나아가서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과연 그것들이 너가 봤을 때 우리 사회에 각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건가? 긍정적이라면 그럼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는 건가? 부정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겠는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이야기까지 끌어간다던가 이런 게 필요하고 아니면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켰던 어떤 극단적인 사례. 사람들은 좀 쇼킹한 걸 좋아하거든. 실제로 이제 아주 그 사람을 확 변화시켰던 그런 극단적인 어떤 그런 사례들을 네가 조사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소설 속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조사해서 인용하면 이런 게 되는 거지. 와, 예주가 이런 것까지 알아. 그 사람들 그 이야기가 솔깃한 거야. 새로워서. 새로와 소로 뭐 섹스피어가 뭐 쓴 작품 중에 뭐 이런 거다 하면은 있어 보이잖아 쉽게 말해서 음, 아까 선생님이 뭐 남태평양에 있는 뭐 무슨 섬 어쩌고 하면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럴 거 아니야 뭐, 이런 섬이 있었어 야 이 사람은 이런 거고 따라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효과를 누리려면 그만큼 그 사람이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쌤도 그럼 그 글을 쓰기 위해서 뭐해 막 자료처럼 막 찾아보잖아 그런 수고를 쌤 했잖아. 그 글을 쓴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남 대신에 내가 뭐 하는 거야? 수고하는 거야. 남이 갖고 있지 않은 내 능력을 나눠주는 거야. 그럴 때 그 글이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글들이 됩니다. 자, 다음 민성이 글 보겠습니다. 자, 민성이 사랑을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까라는 분에서 아까 이겠지. 여기 분은 내가 날 바꿨어. 사랑이 날 바꿨어. 뭐 영화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는 대사다. 그래서 아까 일반적이지 않고 이렇게 나름대로 인용해 쓴 건 좋으나 더 구체적으로 인용했더라면 더 좋고 아예 네가 아까 저 짧게 썼어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뭐 시간 때문에 그렇겠는데 시간이 충분했더라면 영화 드라마에서 이 대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제시해주면 이 부분이 갖는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에 상대와의 관계를 위해 자신의 것을 바꾸는 장면은 흔히 볼 수 있다. 역시 미애주와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썼습니다. 감정이다. 과연 사람 원래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서론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문제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썼습니다. 예주하고 마찬가지였고 아까 선생님 설명했듯이 이렇게 써도 되고 요걸 뭐 해도 되고 요 서론 부분을 없애버려도 되고 그래서 그 글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쓰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사랑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많다. 가까이 있는 내 친구부터 멀리는 책 속 인물들까지 사랑과 관련해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다라고 이제 썼는데 이것도 역시 아주 뭐하게 쓴 거야? 일반적으로 쓴 거죠. 요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아까 예주 같은 경우는 특히 게임 전쟁의 책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비하면 민성이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다 보니까 글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싫어하는 과목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고, 캐릭터를 좋아하는 마음을 덮고 편해진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다 해서, 역시 예를 들고 있지만, 1.5단계 정도로 뭉개서 예를 들고 있는 구체적인 예가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위안을 받고 살아갈 용기를 얻는 한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따라주고 싶은 사람 중에 그저 슬퍼하는 사람도 있다 해서, 어쨌든, 사랑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것들을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첨부했더라면 더 글들이 생생해지고 또 충분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건 연애를 해봐야 알겠지만 사랑은 우리를 크고 작게 변화시키고 그 길로 이끈다. 같은 사람이 다른 길로 가는 건 인간마다 느끼는 감정의 크기들이 다르기 때문일 것 같다 해서 요 나름대로 이렇게 모한 거 분석한 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어, 근데 이제 왜 이끌까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은 없어. 근데 요거 음, 다른 길로 가는 건 인간마다 느끼는 감정의 크기 다르기 때문일 거라고 하는데 그럼 감정의 크기 등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라는 부분에서 더 이제 뭐 해야 되는데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하나하나가 주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냥 슬쩍슬쩍 그냥 뭐 한 거야? 건들고 그냥 이게 끝나는 거야. 건들고. 사랑은 우리를 죽음까지 산까지 이끌 수 있지만 어느 길 갈지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을 것이다 해서 그러면 그 사람에 달려있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달려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가? 어? 음. 그냥 그게 운명이라는 건가? 뭐라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후속적인 논의가 좀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성이의 글을 보면 그 뭐랄까 맛보기? 맛보기만 보여준 거야. 맛보기만.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민성이가 이제 그 맛보기로 보여졌던 그런 부분들에서 본격적으로 좀 더 집요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서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펼쳐 나갔더라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시간 문제, 정성 문제, 그 자기가 어떤 음. 고민 문제, 자기가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민성이가 보기에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변화시키긴 하죠. 네가 보기에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네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인차가 있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개인차가 있다. 개인차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그 개인차라는 부분들이 원래 약간 어, 성향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음, 약간 보면은 좋아한다고 해도 약간 좋아하는 감정의 크기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음, 얼마나 좋아하느냐가 갈리고 하니까 이제 딱히 크게 호감을 많이 느끼지 않는 편이라면은 엄청나게 바뀌진 않지만 음, 호감이 많이 느껴진다면은 그만큼의 폭이 그거만큼 많이 변하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 그럼 이제 민성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이 그렇지. 좋아한다면, 많이 좋아한다면, 덜 좋아한다면, 그러면 많이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의 차이는 뭔가? 그럼 사랑에도 결국은 그 사랑의 강도가 뭐해?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민성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사랑의 강도는 왜 다른 건가? 그 사랑의 강도를 결정짓는 조건은 무엇인 건가?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뭐 한다는 거야? 계속 나온다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고민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대해서 민성이가 요모조모 고민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너 나름대로 그것들을 차근차근 이제 뭐해? 설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어. 예주는 사랑이 우리를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그냥 아까 썼던 것처럼 음, 생활 패턴 그런 거.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을 그래서 만나고 싶든지 그래서 지금 예주의 삶과 민성이의 삶이 있는데 기꺼이 사랑을 위해서라면 예주는 민성이는 자신의 삶을 뭐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다른 삶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랑은 그냥 마약과 같은 거여서 일순간에 그렇게 감정이 휩쓸려 바꿔보고 싶으나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건 나 자신이어서 결국은 그렇게 나를 바꿔버리면 결국 나중에는 뭐해? 후회하게 되는지 일순간에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 나를 바꾸지만 어? 하지만 원래의 나와 바뀐 나가 부조화를 이뤄 가지고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원래의 나를 뭐 하는 게 지키는 게 더 뭐 하는 거야? 맞- 현명한 건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거지? 그럼 자기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최후가 어땠나? 그럼 많은 게 이른바 비극적인 그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는 사랑에 빠져서 자기를 바꿨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뭐해? 깨지고 자기의 삶도 불행하게 되더라. 그럼 차라리 냉철한 이성으로 사랑에 빠진다 하더라도 자기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어떤 그런 삶이 아니냐. 그러니 사랑에 빠졌다 하더라도 자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 자기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고민의 결과가 그렇다면. 아니면 한 번 사는 삶, 사랑이야말로 정말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니 사랑을 하려거든 뭐해? 목숨 바쳐 사랑해라는 그 노래가 있거든. 까짓거 인생 한 번인데 사랑에 흠뻑 빠져보는 것들. 내 인생 모든 걸고 사랑에 빠져보는 것들. 어? 그래야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언제까지 그냥 안전하게 자기의 자리에 만, 그 뭐야, 유지하고 살겠냐. 어? 인생에서 사랑이 찾아오거든, 뭐야, 이리저리 되지 말고 자기를 뭐 해라? 던져라. 어? 그게 진짜 사랑이다. 자기가 되랄까봐, 자기의 것들이 잃게 될까봐 두려워 바뀌지 않는다라면, 그건 뭐야? 사랑이 아니다. 그건 짝퉁이다. 사랑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 누군가는 또 뭐해? 이런 결론을 내는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점에서 민성이나 예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라는 거야. 결국은 지금 쌤이 말할 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민성이나 예주가 뭐 했냐는 얘기야. 고민해 봤냐라는 얘기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민한 것들이 있어야 민성이 그래, 예주 그래, 민성의 예주의 진심이 담긴 그 다른 사람에게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결국은 글은 글 자체를 얼마나 글쓰기를 잘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민성의 예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느냐. 요게 충분히 무르익어야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글로 뭐 하는 거야? 표현을 하는 것 뿐이에요. 물론 어떻게 표현을 잘하냐라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뭐 쌤이 아까 이제 여러분들께 얘기했던 것들은 글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테크닉, 기교 이런 걸 알려줬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원재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는 책이 무슨 책이야? 수학은 아름다워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수학 안 유명한 좋아해요. 수학은 아름다워 보면 이제 수학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안 아름다워요. 선생님이 수학은 아름다워 책을 읽으면서 원래 수학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에 우리는 그냥 겉모습만 알고 있었구나라고 해서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보다는 그 어떤 수학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또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책 미리미리 구해서 한번 또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책 아직 못 구했어? 구했어. 지금 그 집에 배달 왔어요. 그 배달 뭐냐. 왔고 예주는 표지에 피타고라스 있던데. 그래? 예주도 책 구했어? 그래, 저 이제 구해야 돼. 구해야 돼. 얼른 잘 구해. 안 그러면 민석이한테 달라고 그러던가. 못 구하면 네. 빨리빨리.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수고했습니다. 계세요.